안녕하세요. 세상에 숨겨진 인연을 찾아 시원하게 읽어드리는 사연 읽어주는 라이더 사익라입니다. 오늘 사연은 마치 기적처럼 느껴지는 감동 실화입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온 한 소녀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가족과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되는 이야기죠. 한 생명의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또 다른 기적과 보상으로 되돌아오는지 인간의 따뜻한 도리와 깊은 인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우연이 아니라 인생의 거대한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를 벌기 위해 나선 평범한 과외 자리에서 마주친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 그리고 그로 인해 밝혀진 집안의 거대한 비밀과 인생을 뒤바꾼 대반전까지. 지금 바로 사익나가 힘차게 달려가서 읽어드릴게요. 1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할머니, 이번 달 할아버지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새에 또 빚이 늘어나진 않았을까? 저는 매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에게 힘이 되어드려야 하는데. 아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넌 내 공부나 열심히 하면 돼. 대학원 논문 준비하느라 몸 축나진 않았을까? 내가 늘 걱정이다.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할머니 혼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매일 밤 잠 못 자고 걱정하는 걸 할머니는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도울게요. 제가 할머니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다 책임지게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려야 할 때가 온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된 것만 해도 넌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넌 이미 내 몫 이상을 해주고 있어. 다른 부모들처럼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 그 예쁜 얼굴에 그림자 지는 거 볼 때마다 이 할미는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널 책임지지 못한 것 같아서 죄인이 된 심정이야. 할머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곱고 올바르게 잘 자란걸요. 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요. 아니, 충분하고도 남아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두 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병원비는 제가 해결할게요. 저 마침 아주 좋은 일자리 구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예요. 아유, 일자리? 아니, 내가 무슨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야? 너 지금 논문 때문에 시간도 없잖아. 그놈의 논문 쓴다고 매일 밤새 눈 시뻘개져서 책상에 앉아있는 널 보면 내가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우리 때문에 내가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일까지 하는 거, 이건 진짜 너한테 못할 짓이야. 이 할미는 정말 면목이 없다. 제발 그만해라. 에이, 할머니. 아주 편한 일이에요. 힘들지 않은 일이에요. 절대로 몸 쓰는 일은 아니에요. 지도해 주시는 분이 직접 제 사정을 아시고 소개해 주셨어요. 제게 딱 맞는 과외 자리를, 그것도 다른 집보다 돈도 훨씬 많이 주는 곳이래요. 이제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병원비가 지금 정확히 얼마예요? 혹시라도 이번 달 병원비 모자라면 제가 그댁에 말씀드려서 가불이라도 해달라고 해볼게요. 제가 아무리 늦어도 보름 안에는 돈을 받아와야 할 텐데요. 아휴, 절대 그러지 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가불해달라고 하면 그댁에서 너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시겠어? 내 인품까지 의심할지 모른다. 애써 소개해 주신 분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야. 가불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해결할 거야. 할머니, 조금만 참아요. 진짜로. 제가 다음 달부터는 과외비 받아서 모조리 다 할머니한테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 거예요. 제가 두 분에게 받은 사랑 전부 돌려드릴게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아유.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엄마 아빠도 없이 그 예쁜 얼굴에 그림자 지는 거 볼 때마다
이 할미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늘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새끼야. 내가 이 할미에게는 세상의 전부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굳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저에게 두 분은 세상의 전부였죠. 이분들이 안 계시면 제 삶은 공허함 그 자체일 거라는 생각이 저를 늘 짓눌렀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춥거나 비가 오나 시장에 나가셨고 할아버지는 허리 아픈 몸으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두 분의 삶은 오로지 저를 위한 희생과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할머니는 제가 실업계로 가서 빨리 취업해 돈을 벌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민정아, 너 인문계 고등학교 안 간다고 했다면서 할미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 너 혹시 학비 때문에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시켜주고 싶은 게 할미 마음이야. 이 할미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내 학업은 책임질 테니 고집 부리지 말고 인문계 원서 써.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내 미래를 포기하지 마. 저는 결국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는 게 제 목표가 되었죠. 두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 1분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밤이면 버스 정류장에는 항상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추운 날씨에도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저를 기다리시는 모습. 정류장 불빛 아래서 제 무거운 가방을 받아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물 나는 풍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정류장에 서 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할아버지 나오지 마시라니까. 추운데 길바닥도 엄청 미끄러워서 할아버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다음부터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아, 우리 민정이가 이 늦은 밤에 혼자 오면 이 할아버지 마음에 놓이질 않아. 이게 다 할아버지 마음 편하자고 하는 짓이란다. 공부 힘들지 않아? 할아버지는 우리 민정이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힘들까봐 할아버지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공부를 포기해도 괜찮으니 건강만 해라. 그런 분들이 최근 할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계속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휴학을 결심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설 생각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을 찾아뵙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과외 자리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자네 사정을 잘 설명하고 추천했으니 가서 열심히 해보게. 명심해. 과외한다고 논문 연구에 소홀해서는 안 돼. 자네같이 뛰어난 인재가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야. 꼭 명심하게. 자네는 반드시 돌아와 학업을 마쳐야 하네. 그 집이 돈이 꽤 있는 집안이고 좋은 분들이셔.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지. 그 집 손주 잘 가르쳐서 성적 많이 오르게 하면 고마움을 표현할 분들이야. 하지만 알만한 집안이니까 그 집안 이야기는 절대 밖에 나가서 함부로 떠벌리지 말고 각별히 조심하게.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자네가 해야 할 도리일세. 자네의 신분이나 그 집안의 이야기를 외부에 발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저의 신분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그렇게 성북동의 한 부잣집에 과외를 나가게 됐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마치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철저하게 높은 담벼락과 자동문, 그리고 정원의 크기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저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선생님 걸어오시느라 힘드셨죠? 다음부터는 저희 기사 보낼 테니까 편하게 오세요. 여기 이 언덕을 걸어 올라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선생님 같이 귀한 분이 고생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댁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은 아이의 현재 성적과 부족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는 고집이 세서 개념 이해 없이 응용으로 바로 넘어가려 한다며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기초를 튼튼히 잡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도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아, 저기 저 사진 보이시죠? 이쪽 벽에 걸린 사진이요. 네. 가족 사진인가 보네요. 맞아요. 저기 오른쪽 끝에 좀 고집세 보이는 애가 저희 딸아이예요. 선생님이 가르치실 아이입니다. 근데 사모님 닮아서 따님도 엄청 미인이시네요.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은 누구세요? 왼쪽에 하늘색 원피스 입고 계신 여자분이요? 제가 낯이 익어서요. 어디서 뵌 것 같기도 하고. 아, 우리 언니예요. 제가 제일 아끼는 언니죠. 저희 집안의 자랑입니다. 지금은 잠깐 외국에 나가 있어요. 거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이 제 엄마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금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이 그 사진에 완전히 고정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습니다. 언니분도 여기 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보이시네요.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궁금해서요. 아, 언니는 지금 외국에 있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지요. 사진 보니까 나도 언니가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 언니 이쁘죠? 언제 기회 되면 인사시켜 드릴게요. 선생님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격도 좋으시거든요. 정말 엄마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저희 엄마랑 판박이었어요. 눈빛, 입꼬리의 미세한 주름, 머리 스타일까지. 하지만 제 엄마는 사진 속 여자분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엄마일 리는 없었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계속 저 여자분에게 집중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사진들을 매일같이 들여다보다 보니 엄마의 얼굴은 제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졌어요. 눈썹의 섬세한 곡선, 눈매의 길이와 깊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대로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거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엄마일 리가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지?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그 답 없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제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지도해 주시는 분께서 함부로 떠벌리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입을 굳게 닫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제게는 돈이 더 급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에게 이모님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외 시간에 갑자기 이모님 얘기를 꺼내는 제가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모가 외국에 계시다고 지난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던데 이모는 어느 나라에 계셔? 언제쯤 돌아오실까? 내 이모님 이야기를 좀 더 해줄 수 있겠니? 아, 이모요. 우리 이모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공부한다고요? 이모 공부 끝날 때 됐어요. 지난번에 이모랑 전화 통화했는데 조만간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했거든요.
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이모가 선물 잔뜩 싸들고 오기를요. 이모는 저한테 늘 최고로 좋은 선물을 사다 주거든요. 빨리 이모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 결혼을 안 하셨구나. 이모 성격은 어때? 너희 이모님 참 예쁘시더라. 혹시 남자친구는 있니? 쌤 눈에도 그래 보여요? 맞죠? 근데요. 우리 이모 진짜 착해요. 완전 천사예요. 할아버지가 맨날 이모한테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이모는 결혼을 안 해요. 못하는 건지 아니면 딱히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이모 보면 혼자 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모는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과외를 마치고 현관 쪽을 향하는데 문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고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사진 속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드디어 이모님이 한국에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저희 조카 과외 선생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제가 미국에서 막 들어와서 인사가 늦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과외 선생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저도 반갑습니다. 가까이서 본 이모님은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닮아 있었어요. 눈, 코, 입. 내가 수없이 그리워하던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의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마주한 얼굴에서는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홀린 듯 그분을 바라보았죠.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사모님과 딸아이가 모두 외출한 날 그 이모님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 만남이 마지막일까봐 조급해졌습니다. 이모님에게서 무언가 더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머, 또 뵙네요. 오늘은 일찍 끝나셨네요. 그럼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저도 마침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마침 외롭던 차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염치 없지만 잠깐만 앉아도 될까요? 제가 이모님께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내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모님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동생한테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겪어봐서 그 심정 잘 알아요. 저도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찍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이랑 내가 비슷한 데가 있네요.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게 선생님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요. 사실 제가 이 집에 온 첫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솔직히 엄마 사진인 줄 알고 정말 놀랐다니까요. 이모님 얼굴이 저희 엄마 얼굴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저랑 선생님 엄마랑 닮았어요? 제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닮았을까요? 이모님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엄마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 진짜 놀랐거든요. 혹시 두 분이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선생님 엄마랑 나랑 닮았다니까 이상하게 선생님이 남 같지가 않네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나랑 술 한잔 해요. 오늘 밤새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술 기운이 조금씩 오르면서 이모님도 저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이모님은 아주 조용히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제게 본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요. 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 씨 사실은요. 저는 이 집 회장님 친딸이 아니에요.
그냥 수양딸이라고 할까요? 회장님께서 절 당신 딸처럼 받아주신 거죠. 저의 진짜 가족은 따로 있어요. 저는 이 집안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지난번에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좋은 간병인을 만나서 회장님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분이 이모님이신 거예요? 이모님이 바로 그 간병인이셨군요. 네, 민정 씨 말이 맞아요. 제가 바로 그 간병인이었죠. 제가 회장님을 극진히 보살펴 드렸습니다. 밤잠도 자지 않고 간병했어요. 회장님이 오히려 저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며 공부를 더 하라고 권유하셔서 제가 미국에서 노인 재활 치료를 공부하고 온 거예요. 저는 이 집안에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그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언니 박현정. 내가 선생님 어머니 이름이 박현정이라고 해서 내가 즉시 사람을 지켜서 오래전 기록들을 전부 뒤졌고 유전자 검사까지 끝냈다. 의심할 여지가 없더구나. 너희 언니의 딸이 맞더구나. 이 사실을 너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었다. 이제 내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지. 민정아, 너였어? 너였구나. 민정아, 내가 내 조카였어. 언니의 딸이었구나. 이모님은 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모님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불쌍한 내 언니. 그리고 너도 엄마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모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언니를 찾아보지도 못하고 내 이기심 때문에. 아니에요. 이모. 저 고생 안 했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저 괜찮았어요. 이모. 울지 마세요. 이젠 이모를 만났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모든 만약에가 눈앞에서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엄마와 닮은 가족이 있다. 이모님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줄 핏줄이 생겼다는 기쁨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외가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어른은 저를 정말 친손녀처럼 대해주셨고 이모는 늦었지만 꼭 인사를 드려야겠다며 할아버지의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모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이모님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시면서도 반가워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바로 며느님 여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 언니를 찾아봤어야 했는데. 아유, 세상에.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먼. 어르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결혼 당시에 며느리가 자긴 이젠 혼자라고 인연 끊었다고 하길래 우리가 동생을 찾아볼 생각도 못했지. 아,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늘이 내려준 인연인가 봐. 아닙니다. 어르신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진작 언니를 찾아 나섰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자존심을 제가 너무 어리석고 교만했던 거죠. 언니가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철없던 제가 후회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유, 다 지난 일인데.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게 됐어 정말 천만다행이지. 우리 현정이 애미가 하늘에서 둘이 만나게 해주려고 그랬나 보네. 생각해보면 민정이가 그 집으로 과외 선생님으로 가게 된 것부터가 이런 일은 참, 이건 정말이지 하늘이 도와준 거지. 이 모든 것이 인연의 끈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나 봅니다.
그 집안의 어른은 할아버지를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해주셨고, 할머니는 그동안 간병하시느라 쇠약해지셔서 전문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제 최고의 환경에서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에서 함께 지내며 이모와 늦게나마 정을 쌓고 있습니다. 매일 이모의 얼굴을 보며 엄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민정아, 여기 엄청 비싼 병원이지. 이게 다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닐 것 같은데. 할머니 이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할머니 몸만 잘 챙기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돈 많이 벌 수 있게 됐잖아요.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할머니 정말이지 꿈만 같구나. 세상에 우리 민정이 덕분에 할미가 이런 호강도 다 누려보고. 이건 다 내가 잘 자라주고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벌어진 기적이란다. 다 우리 민정이 복이야.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내가 복덩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집안의 어른은 저에게 유학을 권유하셨습니다. 저의 학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공부를 더 하는 게 어떤가? 유학을 다녀오면 교수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네는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한 인재일세. 자네의 꿈을 펼쳐보게.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은 말게. 그런 건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자네는 오로지 학업에만 집중하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마음 놓고 공부하게.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닐세.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해.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병원에서 이미 가망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이었어. 의사들도 포기했었지. 그때 자네 이모가 날 친자식보다 더 살뜰히 챙겼지.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준 그 은혜를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걸세. 자네 이모가 나를 살려낸 것처럼 나도 자네 한번 살려내보지. 이 은혜를 자네에게 보답할 기회를 나에게 주게. 자네의 성공이 나에게는 은혜를 갚는 일일세. 결국 사람은 남기는 게 인생이구나. 진심으로 대하고 베풀면 그 마음이 언젠가 돌아오는구나 하고요. 저는 이제 다시 유학을 준비하며 모든 분께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이 모든 기적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저를 믿어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 이야기는 마치 영화처럼 운명적인 인연의 힘을 보여준 감동 실화였습니다. 주인공은 효도라는 지극한 마음 하나로 할아버지 병원비를 벌기 위해 나섰고 그 성실함과 착한 마음이 기적처럼 숨겨진 외가라는 커다란 보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주인공의 순수한 마음이 이 모든 인연의 고리를 연결한 핵심이었죠. 인간의 도리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간병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과 가족을 선물해준 그 집안 어른의 의리는 정말이지 큰 울림을 줍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주인공까지 찾아낸 그 집안 어른의 통찰력과 마음 씀씀이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진심 어린 도리와 의리는 돈이나 핏줄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짜릿한 이야기로 사익나가 힘차게 달려올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안녕.